자, 4단원 등비수열의 합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등비수열의 필수 개념 일반항, 그 다음에 중항 개념 했었죠.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 공비를 n-1번 제곱한다 였고요. 자, 중항 개념은 A, B, C가 등비수열의 흐름일 때 중항 B의 제곱은 양 끝에 있는 숫자의 곱과 같다 였죠. 자, 이번에 등비수열의 합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합을 우리 SN이라고 쓴다고 했었죠.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 AR이죠. 세 번째 항은 AR의 제곱. 그 다음에 n-1번째 항이고요. n번째 항, 즉 일반항 공식이죠. AR의 n-1제곱까지를 다 더해봐라가 SN인데 우리 양변에 여기 좌변과 우변에 좌변 우변에 각각 R을 곱해줘 볼 거예요. R. 그럼 어떤 상황이 되나 보죠. 자, 여기 곱하기 R을 해주는 거야. 우변에도 곱하기 R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우변부터 보면은 R이 다 전개가 되면서 각각의 항에 다 뭐가 곱해집니까? R이 곱해지겠죠? 여기에다도 R을 곱해, 여기도 R을 곱해. 그러면 제곱이 되는 것이고 R을 곱하면 세제곱이 되고요. 또 R을 곱하면 R 하나를 더 곱하는 거니까 하나가 추가되지. 그리고 여기다가 R을 곱하면 지수법칙 n 빼기 1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R의 n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과 같죠. 자, 그래서 SN과 RSN을 변변끼리 한번 빼보는 거야. 그럼 좌변은 자 SN에서 RSN을 빼주면 1 빼기 R, SN으로 묶이죠? 이런 식으로. 그죠? 묶이면서 다음과 같이 되겠죠. 좌변. 자, 우변은 일단 AR 지워지고 AR 제곱 지워지고 다 지워지고요. 한 칸씩 일부러 밀어서 쓴 거야. 이게 지워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위에는 A가 남고 마이너스에 AR의 N제곱, A 남고 마이너스에 AR의 N제곱, 여기를 끌어다가 여기다가 써볼까요? 마이너스 AR의 N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때 얘도 A로 묶이면서 1 빼기 R의 N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1 빼기 R로 나눠줄 건데 양변을 1 빼기 R로 이렇게 나눠줄 건데 R이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나눠줘야 되겠지? 왜냐면 R이 1이면은 얘가 0이니까 0으로 나눌 수 없다는 나눗셈의 기본 법칙이죠. 그래서 R이 공비가 1이 아닐 때는 1 빼기 R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자, 다음과 같은 공식이 드디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분자분모에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분자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곱해 그럼 마이너스가 가로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음과 같이 되겠죠? R 빼기 1 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분자분모에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자, 굳이 뭐 두 가지 공식을 외우냐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공비가 우리는 음수보단 양수가 좀 편하잖아. 공비가 만약에 2분의 1이야. 2분의 1을 대입할 때 이 왼쪽 공식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아무래도 간편하죠.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1보다는 우리 양수에 좀 익숙하잖아. 반면에 공비가 1보다 크다면 뭐 2라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대입하는 2 빼기 1이 1 빼기 2보다는 조금 더 계산상 편리하겠지. 그럼 과연 공비가 1일 때는 어떻게 되나를 관찰을 해보면 공비가 1이면 첫 번째 항이 A야. 곱하기 1을 해도 A죠. 세 번째 항도 A죠. 결국엔 n번째 항까지도 모조리 다 A가 되기 때문에 A가 N개 있다 해서 A가 N개 있어요가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공비가 1인 첫 번째 항이 2인 수열이 있었다. 그때 S5를 구해봐라 라고 하셨다면 자, 2를 그냥 몇 번 더하라? 5번 더해라 하기 때문에 그냥 2 곱하기 5가 되는 거라고. 됐나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을 5번째 항까지 더해봐라. 자, R-1분의 첫 번째 항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공식을 이용할 건데 요 R 대신에요. R 대신에 2를 대입하는 거죠. R 대신에 2를 대입하고 이 A 대신에 요 3을 대입해 주시면 자, 다음과 같은 정답이 나온다라는 얘기고 자, 그다음에 공비가 음수일 때는 1 빼기 R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순서 바뀌죠? A의 1 빼기 R의 n제곱이 조금 더 쉽겠지. 왜냐하면 물론 R 빼기 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써도 되는데 이 R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은 어때?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조금 계산이 불편해지죠. 자, 그럼 따라서 이 R 대신에 이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는 거죠. 첫 번째 항은 3이었죠? 자, 따라서 분모가 3이고 분자에 3 곱하기 1의 1 빼기 마이너스 2의 n제곱에서 지워지고 그죠?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수열 SN과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이게 불변의 법칙이죠. 첫 번째 항과 S1은 똑같다. 그 다음에 SN을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방법까지 우리 등차 수열에서 개념을 다 설명을 했었어요. 자, 포인트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결국에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땡땡땡, AN-1번째 항,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이고 SN-1은요.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를 더하는 건데 이 변변끼리 빼주시면은 SN 빼기 SN-1이 다 지워지게 되면서 AN만 남게 된다. 단 보통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한데 첫 번째 항부터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첫 번째 항부터 가능한 수열인지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한 수열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자, 주어진 n자리에 0을 한번 대입해 봤을 때 자, 0이 나오면 첫 번째 항부터 가능한 일반항 공식이 되고요. 만약에 0이 나오지 않는다면 두 번째 항부터만 사용이 가능한 일반항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때는 불변의 법칙을 사용해서 첫 번째 항은 S1로 구하시면 된다가 포인트였지. 자, 등비 수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여기 뭐 등비 수열에서만 적용이 되는 사실이 있긴 해요. 자, 일단 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뭐 다 아는 상황이고요. 등비 수열의 합골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를 굳이 암기할 필요는 딱히는 없습니다. 딱히 없고요. 그쵸? 뭐 요 사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합공식이 나왔어. 근데 첫 번째 항부터 AN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해서 S0를 봐봐. N 대신에 0을 집어넣어 보는 거야. 그럼 R의 0제곱은 그죠? A 더하기 B잖아. 그러니까 S0가 0이면 첫 번째 항부터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뭐 A 더하기 B가 0이다.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죠. 이것도 암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수열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S0가 0이면 첫 번째 항, S0가 0이 아니면은 두 번째 항부터만 사용이 가능한 일반항 공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죠? 뭐 쉽게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냥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 그냥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구할 거냐면 합공식이 나오면 일반항도 알려줬다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어떻게? SN에서 SN-1을 빼면 되는 거지. 지금 SN은 그대로 썼죠? SN-1은 요 n자리에 n-1을 적은 것이고 마이너스 1은 지워지고 다음과 같이 되는데 3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건 3의 n-1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3의 n-1제곱이라고 하는 공통인수가 이렇게 묶이게 되는 것이고 3 빼기 1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 곱하기
3n의 n-1제곱이다 라고 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죠? 자, 그런데 뭐 암기력이 좋은 학생들은 요거를 좀 외우셔도 돼요. 만약에 SN이 뭐라 해볼까요? 요걸로 그냥 가보자. 3n제곱 1 곱하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요 A가 같을 때는 등비수열이다. 라고 기억을 하실 수만 있다면은 조금 더 쉽게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일반항 요 A 대신에 요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자, 1 집어넣고 R 빼기 1에 R의 n-1제곱이 요 공비가 3이었죠? R 대신에 3을 집어넣으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요렇게요. 자, 1, A 대신에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공비 대신에 3을 집어넣어서 이 공식에 맞춰서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등차수열과는 다르게 일반항을 쉽게 구하는 방법은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등비수열에서는. 그래서 뭐 암기력이 좋다면 외우셔도 되긴 하지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수열에서 가능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보충학습에서는 일단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요것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딱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모든 수열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원칙만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로 공부를 마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필수예제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자, 두 번째 항이 2분의 1이고 여섯 번째 항이 32분의 1이다. 자, 두 번째 항 나오자마자 이렇게 표현, 두 번째 항이죠.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이죠. 자, 그때 다시 한번 써볼게. AR의 5제곱이 32분의 1이고 AR이 2분의 1이었어. 이거를 좀 밑에 써볼게요. AR이 2분의 1이었어. 그럼 변변끼리 이렇게 나눠봐. 나눠보면 좌변은 R이 지워져서 R만 남고요. 그 다음에 우변 같은 경우는 여기가 5제곱이죠? 5제곱이니까 4제곱이고, 자, 우변 같은 경우는 그죠? 32분의 2니까 16분의 1이 되면서, 그럼 따라서 R은 2분의 1이다. 공비를 찾을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때 AR이 2분의 1이었는데 R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어 보시면, 그죠? 따라서 첫 번째 항이 1이다라는 사실도 알아낼 수 있고, 우리 1-R분의 합공식이죠? A의 1 빼기 R의 n제곱을 보시면 결국에는 합공식도 첫 번째 항과 공비만 알면은 합공식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 A 대신에는 1을 집어넣고요. 1을 집어넣고 공비 대신에는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은 정답을 구할 수 있었던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갑시다. 자, 등비수열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한번 구해봐라. 지금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곱하기 x 플러스 1을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x 플러스 1이 계속 곱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비가 x 플러스 1입니다. 공비가 x 플러스 1.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공비 빼기 1 분의 첫 번째 항에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공식을 이용한 건데 얘가 공비죠? 첫 번째 항은 1이죠? 얘가 공비죠. 그럼 분모는 일단은 공비가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풀고 있는 거야. 자, 분모는 1이 지워지고 x만 남고, 자, 분자는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그런데 공비가 1일 때도 생각을 해줘야 돼. 즉 x가 0일 때는 공비가 1인데 공비가 1이라면 공비가 얘가 1인 거거든. 첫 번째 항이 1이야, 두 번째 항도 1이야, 세 번째 항도 1이야. 1이 몇 개가 있는 거야? n개가 있기 때문에 1 곱하기 n을 해서 합공식이 n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29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1이고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3인 등비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합을 자 구해보십시오. 자, 일단 별표를 쳐주시고 선생님이 조금 더 쉬운 풀이도 알려드리긴 할 텐데 일단 정석적으로 자 풀어봅시다. 일단은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합공식에 그대로 적용을 한 거고요. 그 합이 1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10번째 항까지 합을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때 여기 1 마이너스
1-r의 10제곱에 주목을 해보시면 얘는 1의 10제곱 마이너스 r의 10제곱이고 자 1의 5제곱의 제곱 빼기 r의 5제곱의 제곱 있죠? 합차 공식에 의해서 1 빼기 r의 5제곱 동그라미 빼기 세모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꼴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부분이요. 자, 이렇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긴데 자, 지금부터 파란색 글씨로 쓰는 거 잘 봐요. 1 빼기 r분의 자, a의 1 빼기 r의 5제곱 얘죠?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 글씨가 그대로 1이야. 이 부분이 뭐가 된다고? 1이 되는 거라고. 그럼 따라서 남은 1 플러스 r의 5제곱이 3이라는 얘기고 즉 r의 5제곱은 2라는 얘기였죠? 2라는 얘기였을 때 우리는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또 1 빼기 r의 15제곱을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1 빼기 r의 5제곱에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공식이었냐면 자,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공식이죠? a 빼기 b의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공식에서 자, a를 1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b 대신에 r의 5제곱을 대입해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1 빼기 r의 5제곱의 세제곱이니까 r의 15제곱 이게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a 대신에는 1, b 대신에는 r의 5제곱을 집어넣어 보면 1 빼기 r의 5제곱에 그 다음에 1 더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 가셨나요? 근데 여기서 또 요 부분이 아까 뭐였죠? 요 부분이 1이었죠. 1이었기 때문에 자 1로 변하고 다음과 같이 변하겠죠? 근데 우리는 r 5제곱이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1 더하기 얘가 2야. 2의 제곱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이 7이 되는 거지. 됐나요? 자, 이번엔 조금 다른 풀이를 알려드릴 건데 등차 수열의 특징부터 좀 볼게요. 자, 등차 수열 하나만 적어볼게. 자, 1, 3, 5, 7, 9, 11, 13, 15, 17 뭐 여기까지만 적을까요? 선생님이 두 개씩 더해볼게. 두 개씩 더해볼게. 이렇게요. 자, 더했을 때 4, 12, 20, 28이 되는데 얘네들 또한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 또한 이 합 또한 등차 수열이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두 개씩 묶었을 때 더해, 두 개씩 묶어서 더해 그들의 합도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등비 수열은요 1, 2, 4, 8, 16, 32, 64 이거만 볼까요? 그 전에 잠깐만 이렇게 세 개씩 묶어도 봐봐. 같은 개수로만 묶어도 돼. 이렇게 같은 개수로 묶어볼게. 같은 개수로 묶어보면 3개 더하면은 9고요. 이렇게 3개 더하면은 27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3개 더하면 뭐가 됩니까? 45가 되나요? 그래서 3개씩 묶어도 더했을 때 봐봐. 뭐를 더했어? 18을 더했지? 그 다음에 또 18을 더했지. 3개씩 묶어도 등차 수열의 흐름이 된다라는 얘기지. 자, 등비 수열은요. 자, 보시면 일단 2개씩 묶어서 똑같이 더해볼게. 3이야? 12야? 48이야. 어떻습니까? 얘네들도 등비 수열이 됨을 알 수가 있죠. 2개씩 묶어도. 자, 이는 3개씩 묶어서 더해도 등비 수열의 흐름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4개씩 묶어도 5개씩 묶어도 같은 흐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봐봐.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까지에 5개로 묶었을 때 합이 1이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항까지 합이 3이래.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건 이 5개의 합이 3이 아니라 전체 A1부터 A10까지 합이 3이기 때문에 이 5개만 보면은 그죠? 이어야 되죠? 1이랑 2랑 더해서 3이 나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A11, A12 지금 5개씩 묶고 있는 거야. 5개씩 묶었을 때 이들의 합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1, 2. 얘네들도 등비수열이어야 돼. 근데 곱하기 2를 해줬잖아. 그럼 남은 이 뒤에 5개를 더했을 때는 등비수열 2를 곱해서 그죠? 4여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 더해보라고 했잖아. 그럼 1이랑 2랑 4를 더해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라고? 그죠? 7이 되는 거라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30번 한번 봅시다. 자, 등비수열이 하나 나와 있는데 지금 공비가 2분의 1이네요. 2분의 1이고, 자, 합이 1.999보다 커지는 순간을 찾아라. 합이 언젠가 1.999보다 커진다라는 얘긴데, 그죠? 1.999보다는 커진다는 얘기인데, 일단 합공식을 직접 구해보죠. 자, 1 빼기 공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그 다음에 1 빼기 공비의 n제곱입니다. 자, 분모는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고, 분자는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에서 자, 분자 분모에 곱하기 2를 해주면 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전개해준 식이죠. 전개해줄 때 이렇게 전개하면 이고 이렇게 전개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에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 있는데 자, 얘는요, 2 곱하기 2의 n제곱분의 1이고 2는 2의 마이너스 1제곱분의 1이죠? 이렇게. 따라서 지수법칙 2의 n-1제곱분의 이렇게 1이 되는 거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합공식을 구한 다음에 이게 합공식이죠? 얘가 1.999보다 커야 되는데 조금 다른 풀이로 가볼게요. 2를 넘겨줍시다. 조금 생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 마이너스 2의 n 빼기 1제곱분의 1이고 자, 일단은 1000분의 1999로 바꿀게. 그 다음에 2가 2양 되는 거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요. 근데 2라고 하는 것은 1000분의 2000이잖아. 1000분의 2000. 1000분의 2000이니까 2000 빼기 1999는 1000분의 1이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래서 나오는 게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고 1000분의 1인데 양변 역수를 취해주시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나오는 식입니다. 요게. 그럼 언제 1000 이상이 되냐? 우리 2의 거듭제곱은 어느 정도 외우고 있죠? 2. 2의 제곱은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1024가 이제 2의 10제곱이잖아. 1000보다 커지는 순간은 2의 10제곱. 이 지수가 10인 순간이라고. 즉 n-1이 11이 되는 순간, 10이 되는 순간 1000 이상이 되죠? 따라서 n이 뭐일 때? 11일 때. 11 빼기 1에서 10이 되는 순간 이제 1000을 넘어갈 수 있다. 해서 최소값은 11이 되는 거지. 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 다음과 같을 때 자, 수열 AN의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SN-SN-1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n자리에 n-1을 이렇게 집어넣은 게 SN-1이지?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1은 지워지고 결국엔 5의 n제곱 빼기 5의 n-1제곱인데 5의 n제곱은 자, 1제곱 5의 n-1제곱이죠? 그죠? 그럼 공통인수 5의 n-1제곱에서 5 빼기 1이니까 4 곱하기 5의 n-1제곱이 곧 뭐가 되는 거라고? 일반항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일반항이 되는 것이고 일반항 구하는 게 끝이네요. 일반항.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한 거는
첫 번째 항부터 가능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자, S0를 보니까 5의 0제곱 마이너스 1 빼기 1, 0이 되죠? 그럼 따라서 첫 번째 항부터 가능한 수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요거는 생략이 가능했던 거지.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